파마넥스의 새로운 체중 조절 브랜드 TR. 안녕하세요. 네, 히말라야 그룹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웨비나 사회의 뉴스킨사학과 김민지입니다. 날씨가 쨍하게 화창한 6월의 좋은 날에 여러분들과 함께 웨비나를 진행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웨비나 역시 아주 알찬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히말라야 웨비나는 한국은 물론 북미에서도 함께하는 글로벌 웨비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웨비나에는 뉴스킨 코리아 인플루언서 하면 떠오르는 분을 강사님으로 모셨습니다. 뉴스킨이라는 회사는 매번 혁신적인 제품과 사업의 기회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데요. 거기에 그 혁신적임을 뉴스킨의 세일즈 리더들이 온라인으로 아주 잘 펼쳐내고 있기에 네트워크 마케팅의 선두주자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 밀레니얼 리더 홍선희 사장님을 모시고 오늘 웨비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다리를 차지하기라는 흥미로운 제목으로 세미나를 열어주실 홍선희 사장님 모실 때 여러분 반갑게 환영해 주세요. 홍선희 사장님. 안녕하세요. 윈닝그룹 DNA에서 사업하고 있는 홍선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그냥 잘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하면 된다고 너무 편하게 말씀해 주셔서 네, 잘 준비해 봤습니다. 화면 공유 먼저 할게요. 네. 잘 보이시죠? 네,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자기소개 먼저 간단하게 하려고 이 페이지를 준비했어요. 저는 원래 뉴스킨 하기 전에 평범한 육아맘이었고요. 지금 9살 딸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32살이라서 92년생이라서 구이선이라고 하는 인스타 아이디를 갖고 있고요. 뉴스킨 하기 전에도 저는 아이가 태어난 2015년부터 지금 벌써 한 8년, 9년째 인스타그램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순수한 유명세. 나도 좀 인스타그램 내에서 좀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뭔가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게 인스타그램이었고, 너무 감사하게 제가, 어, 살아가는 모습을 좀 좋아해 주시고, 저의 글을, 저는 일기를 썼거든요, 인스타그램에. 제 글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면서 팬덤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수익화 도구로서 그 인스타그램을 바라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사고 전환의 시작은, 진짜 사람들이 아이가 차고 있는 그냥 별것도 아닌 기저귀를 궁금해하고, 가족 사진 찍은 장소 궁금해하고, 아이에게 입힌 옷의 구매처를 궁금해하고, 한 번은 저희 신랑이 그냥 집에서 보내주신 그냥 맛있는 뭔가를 제 생각엔 갈비 같은 걸 먹고 있었는데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가장 궁극적이었던 게 5년 전에 한 이마트에서 15,000원인가 주고 산 그 부탄가스 있죠. 브루스타. 휴대용 가스 버너를 어디 거냐고 묻는 댓글이 한 10개가 달리면서 내 모든 것들을 좀 궁금해하는구나. 근데 정보를 공유해주면 공유해준 사람들만 이득이잖아요. 내가 뭔가 좀 유통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의 시작으로 온라인 자영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한 4년 정도 만들어내. 제가 그 뉴스킨을 한 지 4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 전에 한 4년 정도 제가 좀 시간과 공을 들여서 만들어낸 인스타라는 도구는 저는 직장에 다니거나 사회생활을 해본 적 없이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결혼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장님들이 직장 생활하시고 사회생활 하신 거를 저는 SNS로 한 것 같아요. 여기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여기서 내가 뭔가 소통하고 싶은 사람들과 소통을 했고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 신념이나 비전을 전달하면서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이 안에서 되게 많이 만났는데 이게 그냥 제 일상 라이프 스타일이거든요. 꾸며진 모습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그냥 저는 아이를 6살 때까지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았어요.
집에서 육아하는 게 어렵지 않았고,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육아에 접목해서 아이랑 시간을 보내는 게 저는 즐거웠고, 그걸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것들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먹고 바르고 쓰는 모든 것들을 좀 판매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여기 HK팸이라고 있는데 제 이름이 선이잖아요. 저희 딸 이름은 아니고 태명이 선이 짝꿍이서 희꿍이거든요. 그래서 희꿍이네라는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낯설었던 그 무렵에 좀 플랫폼을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 오른쪽 하단에 여기 아동복까지 했었거든요, 제가. 요거까지 하면서 제가 처절한 현실 점검. 제가 27에 월 3천을 벌었어요. 인스타그램 올해 온라인 자영업을 하면서. 하지만 엄청나게 처절한 현실 점검을 요걸 통해서 하게 됩니다. 자영업으로 월 3천을 벌려면 돈과 모든 걸 바꿔야 돼요. 근데 그 27에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3천만 원과 맞바꾼 것들에 대한 대가지불이 엄청났어요. 이 가운데 있는 이거 저 27살의 제 모습인데 이거 상태 좋은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 후리스 색깔도 어떻게 또 이런 색깔을 입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후리스를 피팅하는 거예요. 엄마들은 편한 옷을 좋아하잖아요. 이런 거. 사실 내가 입고 싶고 팔고 싶은 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번에 시드니 가가지고 입었던 착장에 대해서 굉장히 찬사를 많이 받았는데 사장님들에게 옷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내가 팔고 싶은 거 말고 나의 소비자들은 이제 죄송하지만 많이 이렇게 뚱뚱하고 피곤하고 이제 애기 엄마들이다 보니까 이런 것밖에 못 파는 거예요. 네, 이제 사회복지사였던 저희 신랑을 1년 육아휴직 시켜놓고 같이 하면서 저희 둘 다 27이랑 30살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건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피부도 화농성 좁쌀, 낭종, 온갖 염증, 알 수 없는 만성 두드러기, 뭐 아이도 거의 아토피 직전까지 갔었고, 진짜 많은 것들을 바꿨죠. 가장 심각했던 건 건선이 와서 한의원에다가 그 3천만 원을 6개월 동안 다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뒤에서 얘기할 거지만 저는 제 주력 아이템이 TR905과 파마넥스거든요. 저는 전신 지방 흡입까지 해본 사람이고 건강과 다이어트 때문에 안 해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랬던 제가 너무 감사하게 제 스폰서 사장님 김현경 사장님이십니다. 너무 감사하게 내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 중 한 명이었던 언니가 전달하는 제품을 사실 제품보다도 사실 현경 사장님을 많이 믿었던 것 같고 그가 전달하는 제품을 사실 거절할 이유가 없어서 뭐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사실 큰 기대 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바꿔줬죠, 뉴스킨이. 이렇게 되면 전 인스타그램을 원래 하고 있었잖아요. 정말 제가 어느 정도로 아무 생각이 없었냐면 저한테 문의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자영업을 했었기 때문에 문의를 받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문의하지 말라 해서 현경사한테 다 넘기고 사실 저는 이제 6천 BR 시대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감사하게 조리원에 누워서 현경 사장님이 문의를 다 받아주시고 담아주셔서 한 달 만에 전 사업자가 됐고요. 그때는 참 옛날이네요. 소비자 보상 8%막 이때였기 때문에 소비자 보상 8%로 60만 원 벌고 사업자가 되고 한 달 만에 200만 원, 400만 원을 커미션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어, 뭐지? 라는 생각 때문에 알아보기 시작했고요. 보상도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뭐 민지님이 버는 월급의 5%를 제가 가져가는 거예요. 라고 말하고 다닐 정도로 아무것도 모를 정도로 정말 보상도 모르고 정말 태도도 별로고 그렇지만 이 임상을 가지고 뉴스킨이 되는 아이템, 파는 일인 줄 알았거든요. 되는 아이템이란 생각을 가지고 신나서 한 달에 90명씩 만나러 다녔던 것 같아요, 전국을. 제 주력 아이템 당연히 몸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TR90으로 선택했고요. TR90으로 저는 비즈니스 전개해 나갔고, 그 TR90으로 선택한 이유는 정말 자주 컨택할 수 있는 빌미가 생기는 아이템이에요. 15일마다 만났어요. 저는 전국 어디든 제 소비자를. 빠른 관계 형성, 너무나 신뢰가 빠르게 생길 수 있는 아이템. 온갖 정성과 공을 다 들이고
진짜 미저리수는 붙어가지고 컨설팅 해주면, 그렇게 30일만 하면 능동적으로 소비자가 알아서 라이프 스타일이 건강하게 달라지는 걸 보면서, 이걸 주력 아이템을 선택했고, 이 뒤에서 얘기할 건데 저는 TR90을 넣으면 무조건 저랑 15일마다 한 번씩 만나야 된다고 얘기해서 저는 데모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팀 내에 있는 좋은 시스템으로 빠른 임상도 났었고, 소비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확신이 커지니까 소개도 많이 해주셨었고, 그래서 TR90으로 파마넥스 ARO를 많이 걸어서 저는 이제 ARO로 GV 안정화를 시켰던 것 같아요. SNS는 제가 오프라인으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한 완벽한 도구였어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SNS 상에서 내가 달라진 모습을 공유하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 형성하고 컨택하면서 만남으로 이어지기만 하면 나는 만나기만 하면 잘할 수 있는데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만나서 양자 측정하고 만나서 다 해요, 저는.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고 뭐 만약에 클로징이 저는 보통 결제를 하고 만나긴 했는데 결제가 안 된 상태에서 만날 수도 있잖아요, 저도. 양자 측정하고 보상 SP 마이스토리 관계 형성을 한 번 만나면 3시간, 4시간씩 앉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 ARO 아니면 LOI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모든 사장님들의 목적이 딱 두 가지잖아요. ARO 아니면 LOI. 그리고 나서 15일 뒤에 데몬하고 뉴스킨 매니아를 만들거나 BR이 되거나 해서 사실 SNS를 통해 제가 TR90을 확장하면서 빠른 분류와 확장의 도구로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고, 어, 이걸 통해서 제가 처음에는 뉴스캔을 몰랐을 때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인스타그램으로 뭔가 팔던 사람이잖아요, 저는. 뉴스캔 하기 전에 공동구매를 했던 사람이니까. 뭐, 물론 집에서 택배도 싸고 그때는 시스템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했었지만,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신랑이 사실 먼저 뉴스킨을 알아보면서 제가 랠리나 시스템을 계속 거절했었어요. 근데 저희 신랑이 먼저 알아보면서 너무 똑똑한 저희 신랑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여보, 가만히 앉아서 인스타그램으로 파는데 200만 원이면 우리가 나가서 직접 사람을 만나고 뛰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얘기가 결국 나가서 저보고 이렇게 뛰라는 얘기를 그때 했었던 것 같은데 너무나 다행히 제가 가만히 앉아서 팔지 않고 만나러 나가서 전국의 많은 사람들을 인스타그램으로 컨택된 많은 사람들을 직접 만나면서 감사하게 조직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저는 말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발로 하는 사업이라는 사실을 시스템 안에서 스폰서 사장님 통해서 감사하게 그래도 정신 차리고 네, 배웠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요. 홍서희 사장님은 뉴스킨 하기 전부터 뭐 인플루언서였고, 뭐 인스타그램으로 뭘 팔았고, 그럼 저 사람은 인스타그램으로 가만히 있어도 뭐 하나 올리면 사람이 찾아오니까 진짜 쉽게 비즈니스 했겠다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고요. 근데 저는 뉴스킨이라는 도구를 선택하고 모든 걸 바꿨어야 됐어요. 제가 뉴스킨을 하기 전에 했던 게 이런 거잖아요. 팔로워는요. 사장님들 SNS는 이제 해야 되잖아요. 사실 뉴스킨이 아니더라도 저는 SNS를 해야 도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들은 누구를 팔로우 하세요? 내 관심사와 맞고 내가 보고 싶고 내가 공감 포인트를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는 피드를 계속 보고 싶으니까 팔로우 하는 건데 제가 육아 일기 쓰고 아이 미술놀이 하고 엄마 일기 쓰고 그리고 뭐 가족 사진 올리던 피드에서 아이가 없어지고 갑자기 나의 비포 애프터, 나의 삶, 나를 사랑하는 삶, 비즈니스, 갈바닉 이런 얘기하면 이걸 지켜보던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붙어 있을까요? 5천 명이 떨어져 나갔어요. 5천 명이. 뉴밍아웃을 하고 나서. 저는 정말 모든 걸 0에서부터 시작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브랜딩을 바꿔야 했고요. 타겟팅을 바꿔야 됐고요. 마케팅을 바꿔야 됐고요. 나의 모든 팔로워를 바꿔야 됐어요. 다시 뉴스킨하는 홍선이를 좋아할 만한 사람들 찾아야 됐고요. 너무 다행인 건 인간은 저는 누구에게나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욕구는 바로 성장하고 싶은 욕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제 인생 핵심 가치에 성장과 성취가 있어요. 그 말은 성장과 성취가 없는 삶은 죽은 삶과 같다고 생각하는 게 제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정말 배우지 않으면 무기력해지고 변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말을 저는 SNS를 하면서 처절하게 더 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제 피부에. 너무 처절했습니다. 뭐가 처절했냐면요. SNS라는 도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프라인으로 사람을 만날 도구였는데 어느 순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스폰서 사장님한테 정말 울면서 여러 번, 울진 않았어요. 얘기했어요. 언니, 나는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 게 아니다. 음.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만나기만 하면 다 클로징 할 수 있고 사람 다 담을 수 있는데 이 SNS로 사람을 만나는 걸 했기 때문에 난 SNS가 잘 돼야 되는데 뉴스킨 하는 4년 내내 팔로워가 1도 늘지 않았어요. 계속 1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1.5만에서 1만으로 떨어지고 4년 동안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다 성장한. 노출도 안 되고 팔로워도 안 늘고 안 늘고. 정말 뭐가 문제일까를 고민하면서 저도 되게 많은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제목이 포지셔닝이잖아요. 포지셔닝의 뜻이 뭐냐면요. 네이버에 치면 이렇게 나와요. 소비자의 마음속에 자사 제품이나 기업을 표적 시장, 경쟁 기업의 능력과 가나요? 가장 유리한 포지션에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뉴스킨이라는 똑같은 도구를 가지고 있잖아요. 똑같은 도구. 아이고, 잠시만요. 똑같은 도구. 페이지가 하나 빠졌는데 제가 원래 펭귄 사진을 이렇게 준비하거든요. 사실 근데 펭귄 아시죠? 펭귄이 이렇게 있는데 걔네들 다 까맣고 하얗잖아요. 그러면 펭귄 무리가 이렇게 있으면 걔네들 막 다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누가 누군지 분간이 가세요? 하나도 분간이 가지 않아요. 핑크 펭귄이라는 마케팅 책이 실제로 있는데 제가 3년 전에 읽었던 핑크 펭귄이라는 책에서 되게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거든요. 소비자들 눈에는 다 펭귄인 거예요. 뉴스킨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비슷한 웰리스 뷰티, 물론 우리 제품이 짱짱맨이지만 소비자들 눈에는 웰리스나 뷰티 아이템을 가지고 유통을 하는 어마무시한 하루에 3천 개 이상의 광고에 소비자들이 노출되는데 사람들 눈에 다 똑같은 갈바니, DR90, 살 빼세요, 예뻐지세요 다 똑같은 펭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뉴스킨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포지셔닝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정말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 하는 목적은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명확히 ROI와 ARO 확장을 위한 거고요. 목표가 있었어요. 무조건 팔리는 브랜딩을 완성시킨다. 내가 팔로워가 늘지 않고 나한테 뭔가 문의가 없다는 건 내가 사고 싶은 브랜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은 명확했어요. 저 사실 알고 있었는데 내려놓지 못했었어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했던 거는 일상을 콘텐츠로 만들기 위해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안 해본 게 없어요. 춤도 춰봤고요. 운동도 해봤고요. 동기부여 해봤고요. 사진도 찍어봤고요. 여행도 가봤고요. 라이프스타일 해봤고요. 뉴스킨을 빼봤고요. 뉴스킨만 얘기해봤고요. 안 해본 게 없어요. 안 해본 게. 이거는 이제 제 스폰 사장님이 이제 우스갯소리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제 늘 이제 저를 막 너무 티업해 주실 때 해주시는 말씀인데 같이 이제 여러 번 제가 뭐 밥을 해준 적도 있고 밥을 같이 먹어본 적도 있으니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이제 스폰서 사장님이니까 그는 이제 잘 보이겠죠. 말해줘서 알았는데 음식을 따뜻할 때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거를 과정부터 차리는 것부터 막 다 따야 되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렇게까지? 그렇게까지? 근데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제가 생각을 바꾸고 믹스하면서 모든 것들이 잘 풀리기 시작했고요.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장님도 궁금하실 성과는 제가 바라던 포지셔닝을 성공했어요. 팔로워가 3달 만에 2,000명이 늘었고 너무 감사한 건 팔로워가 늘고 릴스가 떡상하고 공유와 저장 수가 많고 그런 거랑 별개로 문의가 안 오고 제품으로 클로징이 안 되는 경우가 저는 훨씬 많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릴스 조회수가 올라가고 팔로워 수가 늘어나는 거랑 동시에 문의와 TRB 런칭 때 제가 터진 거거든요. 3판매 때. TRB 100세트가 저 혼자 유통됐고, 제 이하로 100세트 정도가 더 유통되면서, 90% 이상이 신규였어요. 제가 그렇게도 원하던. 음. 앞으로의 방향성은, 저는 제 인스타그램이 그냥 하나의 놀이터였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유통하는 제품은 사람들이 놀러 왔다 그냥 사가는 기념품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씬을 바꾸는 사람이 되고 싶고, 차별화된 마케팅을 위해서 진짜 많이 노력할 겁니다. 제가 했던 거,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된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뉴스킨이라는 우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뉴스킨을 하기 전에 우물에서도 나와야 돼요. 되게 중요한 게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다른 사장님들도. 제가 이제 팀 내 시스템으로 뭐 컨텐츠 데이, 마케팅 데이 이런 걸 하는데 사실 뉴스키너들의 수준이 훨씬 더 높거든요. 일반인들보다. 근데 막 3배 이상의 돈을 지불할 테니까 제발 미팅을 해달라부터 해가지고 갈 수 없냐 막 되게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사실 많이 대화를 나눠보면 한 달 하거나 이제 1년 됐는데 성과가 안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90%라는 걸 저는 발견했어요. 저는 인스타그램 8년 했잖아요. 인스타그램 무조건 해야 되고 인분류 다 해야 되는데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제가 방금 말한 것이 다 나와요. 오프라인으로 사람 만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저도 전단지 돌리거든요. 전단지 돌리고 소개받으려고 하고 막 그 노력과 동시에 이제 SNS라는 온라인 파이프라인을 깔아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콘텐츠 만들고 이게 왜 안 되지라고 붙잡고 있으면 진짜 큰일 납니다. 왜냐면 제가 터지기 시작한 릴스도 6개월 전에 올린 릴스였어요. 음. 이게 저는 사회복지랑 심리를 전공해서 심리적인 걸 이제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거는 사실 심리를 공부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인데요. 이 빙산의 의식과 무의식을 비교할 때 빙산의 비교를 많이 해요. 빙산의 일각은 굉장히 작지만 밑에 굉장히 큰 거가 이렇게 잠들어 있잖아요. 빙산의 일각이 의식이고 이 밑에 숨어 있는 게 무의식인데요. 어, 저는 굉장히 많은 사장님들이 전직을 봐도 너무나 똑똑하고 화려한 분들 많고, 이 안에서 진짜 멋지게 잠재력을 이끌어내서 평범하지만 진짜 크게 조직이 확장된 분도 계시고, 다 이렇게 보면요. 진짜 다들 잠재력이 있는 분들이 저는 뉴스킨이라는 도구를 만나서 폭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진짜 다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의력도 있고, 잠재력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고, 아직 잘 몰라서일 뿐이지 좋아하는 거 기여할 수 있는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럽지만 뉴스킨이라는 우물에 갇혀가지고 그걸 깨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버리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뉴스킨 하기 전에 했던 거를 버리지 못하고 가족 사진, 가족 사진, 뭐 라이프 스타일 이걸 봐가지고 뭐 어찌할 것이야. 이걸 보고 저도 선희님 같은 뭐 라이프 스타일 뉴스킨 통해 할 수 있나요? 물론 왔었어요. 물론 왔었고 밑에 이렇게 뭐 뉴스킨 제품만 드립다 막 루미스파 문지르고 막 드립다 올렸던 적도 있어요. 문제는 여기 다 보이세요 혹시? 막 가족 사진도 있고 뭐 여행도 가고 요리도 했다가 너무 이것저것 하잖아요 지금. 뭐 하나 바이럴 돼서 터져가지고 만약에 뭐 여행 릴스를 보고 막 30만 뷰가 찍혔었어요 제가 그 괌 석세트를 갔을 때. 근데 팔로워가 하나도 늘지 않았던 이유는 와, 여행 계정인가 봐. 와, 이 사람 영상 되게 좋다 하고 들어와가지고 내 프로필 눌러가지고 피드를 딱 봤는데 통일된 게 하나도 없고 얘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피드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음. 나의 신념과 내가 전달하고 싶은 어떤 본질적인 가치는 너무 뚜렷한데 그거를 중심에 두고 벗어나지 않게 어떻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시행착오였다고 생각해요. 저 막 진짜 고민이 컸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막. 저는 메모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뭐 매일 가족 사진을 뭐 남겨야 될까? 어떤 모습으로 뭐 보여주고 싶을까? 뭐 일, 육아, 자기 관리, 뭐 세세 균형을 뭐 맞추며 살아가는 여자, 뭐 매일 가족 사진 찍어서 올리기, 뭐 타겟팅, 예쁘게 가족 사진 찍고 싶은 사람. 근데 예쁘게 가족 사진 찍고 싶은 사람 어떻게 뉴스킨이랑 연결할 거예요? 이건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거를 사진, 영상, 이런 1차원적인 것으로밖에 생각을 못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좋아요나 저장이나 공유 수를 왜 자꾸 얘기하냐면요. 옛날에는 좋아요가 많이 눌리고 댓글이 많이 달리면 되게 좋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인사이트를 눌러가지고 일단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전환을 하시면 인사이트라는 걸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내 게시물을 얼마나 공유하고 퍼다 날랐고 얼마나 저장했는지를 볼 수 있는데 그게 0인 걸 보는 순간 내 컨텐츠가 누군가에게 공유하고 싶은 컨텐츠도 아니고 도움이 되는 컨텐츠도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 내가 되게 쓸모없는 인간인 것 같은 마음이 처음으로 들면서 되게 속상했어요. 그러면서 당장에 조회수나 뭐 좋아요 이런 결과랑 상관없이 내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좀 해나갈 수 있는 컨텐츠가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사실 이거 잘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너무 이게 시작이었어요. 이게 여러 가지를 믹스한 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Crystal raindrops fall, and the beauty of it. 동기부여 영상을 하는 게 사실 유입이 되게 잘 돼요. 바이럴이 잘 되는 주제예요, 동기부여가. 근데 뻔한 동기부여, 누가 유명인들이 말하는 거 짜집기해서 거기다가 자막 쓰는 거 차고 넘쳐요. 그리고 그거를 해서 뭐 할 거 어쩌라고.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거를. 근데 여기에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몇 개 믹스했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전달하고 싶은 부의 가치, 비즈니스 하면서 배운 거 여기다 올렸죠. 그리고 이거는 코타키나발루 가족여행 가가지고 영상 찍은 거를 넣었어요. 휘꿍이에요. 그리고 나는 육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컨셉을 정했어요. 내 딸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사실은 아무것도 못 이루는 사람이 달고 사는 말버릇. 이게 원래 어디 나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타겟팅을 그냥 좁힌 거예요. 내 딸에게라고 하니까 엄마나 아빠가 보고 좋아하겠죠. 예. 이게 시작이었어요. 내가 조금 좋아하고 잘하는 걸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믹스해서 여러 가지를 섞었을 때 내가 사실 나는 요리도 제가 그러니까 좋아하고 잘하는 게 많아요. 그걸 잘 알아요. 요리, 사진, 영상, 그리고 손으로 만드는 거, 뭐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 사람이라 그게 단점이자 장점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믹스할 줄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이제 12,700명 정도로 또 올랐는데 이건 이제 TRM이 5할 했을 때 제가 진짜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어요. 너무 감사하게 또 베러 프렌즈에서 그 내 안에서도 이제 TRM에 대한 인사이트를 많이 제공하고 뭐 좋은 거에 뽑혀가지고 광고 촬영도 하면서 촬영한 걸로만 안 끝내고 그 옆에서 저희 신랑이 따라가가지고 컨텐츠로 딸 거 다 찍어가지고 제 마케팅으로 다 쓰고 너무 감사한 건 릴스도 수익화가 되는 거 아세요, 선생님들? 릴스도 수익화가 돼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올리면 이 뷰수에 따라서 돈을 줘요. 이거 벌써 한 20만 원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모두가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릴스를 4개월 동안 매일매일 올리는 걸 하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이 저를 선택해 준 것 같아요.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팔로워 수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익화가 되는 것까지 저는 왔습니다. 저는 온라인 파이프라인을 최대한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3달간 꾸준히 한 결과 2,500명이 증가했고 신규 고객은 150명이 늘었어요. 한 달간 꾸준히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오는 문의의 수가 3배 이상 증가하고, 진짜 중요한 건 조회수가 오르는 만큼 문의와 구매로 연결되는 비율이 90% 이상.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만들다가 진짜 피똥 쌀 뻔했거든요. 이거 하나하나 넣은 거예요, 어플로. 똑같은 거 하나도 없이. 이거를 저는 서로서로 도와가지고 가짜 문의를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마케팅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여드린 거 제 자랑하려고 올린 게 아니고.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몰라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근데 저걸 보면 왠지 막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고, 나 빼고 다 주문한 것 같고, 막 진짜 뭐 저게 뭐길래,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는 진짜 그냥 사소한 거 하나도. 그러니까 제가 추가를 못 했는데, 그 일본에서 프로모션 걸어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겁나 사간 거 아시죠?
근데 저는 그것도 제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것도 저 진짜 그 모든 이렇게 팀내 사장님들이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마케팅할 생각을 했어? 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잘 써먹었거든요. 팀 내에서 공유해 준 거를.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잠긴 사람들한테 이틀에 한 번씩 연락했어요. 그리고 소통하면서 뭐가 힘든지 물어봤고, 진짜 정말 정성과 진심을 다 기울여가지고, 뭐 이런 거 필요하다고 하면 다 짜줬고요. 이거는 저희 팀 내 TR90 시스템인데, 이렇게 어플 통해서 먹어야 되는 양을 알려주면 사업자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선생님, 저 이거 얼마나 먹어야 돼? 뭐 이런 거를. 그래서 이런 걸 하면서 진짜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사장님들 TR미를 샀는데 내가 막 양자 측정이든 뭐든 어떤 빌미를 만들어서 만나자 그래. 근데 생각해보면 그거예요. 내가 공동구매로 인스타그램 지나가다가 그냥 뭐 하나 사고 싶어서 샀는데 그 파는 여자가 갑자기 만나자고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이상하고 싫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그냥 버리는 일회성 명단이 아니라 좀 관계 형성 잘해가지고 만날 수 있을까를 되게 고민하면서 양자 티업을 겁나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성을 쏟으니까 일단 경계심 풀고 신뢰 구축하고 저 고맙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고마워요. 선생님 진짜 좋으신 분 같아요. 뭐 이렇게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저 잘해볼게요. 플러스 막 조금 한 15일 정도 지나면 저는 뭐 이런 게 어렵고 저런 게 어렵고 저는 사실 이런 반응이 있고 저런 반응이 있고라고 말을 하면 아 사실 뭐 민지님 제가 뭐 민지님 얼굴만 보고 민지님은 뭐 간이 문제인 것 같아요라는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사실 이런 측정을 만나서 1분 안에 해드리고 원래 유료 서비스인데 원하시면 해드리겠다라고 해가지고 양자를 겁나 티업해가지고 사진을 다 보내요. 막 혈류순환계부터 다 찍어가지고 그러면 거의 대부분, 아, 진짜요? 너무 감사해요. 만날게요라고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좀 먼 지역에 있는 분들은 조금, 아, 이렇게 하시는데, 대부분 이제 그래도 한 60% 정도? 저는 60%면 많다고 생각하는데, 60% 정도 양자로 연결됐고, 약속 잡았고, 그 중에서 한 30% 정도가 TR90으로 담겼고, 뉴비트까지 연결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 중이고요. TR미 재구매율도 저는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뭐가 좋았냐고 물어봤더니, 뭐가 좋은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없으면 안 된대요,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잖아요. 진짜 제가 신규로 유입되면서 인스타그램으로 나를 오래 보던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만나가지고 3시간 동안 대문하고 맛있는 거 같이 먹고 막 TR90, TRM까지 다 들어가는 갑자기 나한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소비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저 파는 사람 맞아요. 근데 팔고 땡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나 정성을 쏟고 있냐. 근데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 나 사실 4년 동안 나를 오래 보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부족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사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뭐 본인도 뭐 말을 그렇게 해서 죄송하다고 하고 막 이 친구가 여드름도 심하고 폭식증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그러니까 멘탈 케어가 필요한 친구여서 저도 여드름 환자였기 때문에 알아요. 되게 많이 공감해주고 그냥 진짜 그 바디바 정성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바디바 팩 만들어서 보내주고 막 이런 걸 했더니 너무 고맙대요. 그리고 이제 막 잘못된 다이어트 패러다임을 뉴스킨 안에서 배운 걸로 많이 만져주니까 이런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달만 쓰고 안 좋아지면 안 쓸 거예요라고 했던 사람이 바디바 팩을 스스로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도 하고요. 되게 감사했어요. 저는 블로그를 하는데요. 열심히 매일 1일 1피드를 하거나 막 제품을 솔직히 열심히 올리진 않는데 제 개인 시스템으로 겁나 활용을 잘하고 있어요. 문의가 오면 저는 뭐 똑같은 말을 계속 내가 좀 시간과 공을 들여가면서 통화를 하면 좋긴 한데 카톡을 다들 원하잖아요. 진짜 저는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읽으면 무조건 살 수밖에 없게끔 글을 써놨어요. 실제로 이거 2개 그냥 읽어보라고 해요. 하면 그냥 다들 알아서 저는 정기구매 걸더라고요. 그래서 TR90, TR미 제 슬로건으로 만들었어요. 내 몸 회복 프로세스와 마음 먹지 않아도 되는 다이어트. 카피라이팅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가 말하고 싶은 해시태그 쳐보고 없는 걸 본인 걸로 만드세요. 제가 저 마음 먹지 않아도 되는 다이어트 슬로건을 쓰시는 분들 몇 분 봤는데 결국엔 클릭하면 제게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저한테 와서 문의합니다. 좋지 않아요? 저한테만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TR미로 TR미 선판매 기간이 끝나고 문의 오는 분들은요.
TM이랑 똑같은 가격의 제품으로 제가 만들어가지고 담았어요. 한 10명 정도. 다 아시는 거예요. 뭐 알로에 PX, 코티트롤, 화이버넷, 뭐 쉐이크, 뭐 이만저만한 거 담아가지고 유통했었고, 뚱보균, 대병가리 이런 건 메타랑 유스스펜이에요. 이런 잠시만요. 이런 개인 시스템이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링크를 만들어 놓고 읽을 수 있게. 그리고 나서 사실 착착착착 사면 산 거 캡처해서 보내달라고 해서 또 마케팅으로 써요. 이제 제 소비자들도 아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저는 TR90 하고 나서 요요가 왔던 건 아니고 제가 좀 이제 뭐 유산도 있었고 하면서 몸이 되게 많이 안 좋았어요. 뭐 정신적, 육체적으로 뭐 스트레스가 컸겠죠. 뭐 정상도 아니고. 회복되지도 뭐 뉴비트를 1시간씩 타도 안 되고 TR90도 똑바로 못 하겠고 내 소비자는 내 컨설팅으로 10kg씩 빠지는데 내가 살이 안 빠지니까 또 그게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저는 무조건 마이트라이언프예요. 마이트라이언프랑 스타트윈. 뭐 물론 다 좋아요. 마이엣지도 너무 좋고요. 다 좋은데 진짜 대사 활성화 스트레스가 저는 진짜 케어가 필요했던 사람이라 베러 프렌즈로 2월 15일부터 섭취하면서 진짜 큰 변화가 있었고요. 저는 운동하고 식단 했다고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저는 운동 안 해도 돼요, 식단 안 해도 돼요라는 식으로 마케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걸 걸고 넘어지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고 정말 이게 그냥 제 찐 마음이에요. 몸무게에 집착하면서 1일 1비 하는 다이어트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요. 대신 저는 남들이 알아보는 다이어트로 행복하게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진짜 몸무게에 큰 차이 없어요. 근데 눈바디가 너무 많이 달라졌잖아요. 사람들에게 제가 전달하고 싶은 본질이나 가치에 대해서 늘 얘기하는 편이고요. 제가 올리는 릴스나 게시물이나 글에 모두 되게 다른 주제가 있지만 늘 말하는 포인트가 똑같아요. 제 걸 혹시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느끼실 거예요. 늘 다른 주제를 많이 얘기하지만 늘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믿어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선판매 기간 때 사실 진짜 필요한 언니한테 얘는 진짜 먹어야 돼 전달했는데 돈이 없어서 안 산다고 했다가 한 달 만에 세 세트를 현금으로, 저의 확신과 TRM이, 뭐 제품에 대한 확신, 회사에 대한 확신, 뭐 저에 대한 확신이 합쳐지면서 사실 클로징이 너무너무 잘 됐던 것 같고요. 제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아까 잠깐 얘기했었던 것처럼 나라는 어떤 플랫폼에 들어와서 놀다가 재미있게 놀다 갔으면 좋겠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다 보고 그래서 컨텐츠를 재밌게 만들려고 노력 많이 하거든요. 왔다가 들렀다 사가는 기념품이 이런 것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팔리는 브랜드가 되고 싶어요. 우리 다 세일즈가 기본이잖아요. 세일즈를 해서 확장시키거나 부자가 되는 일은 아니지만 세일즈 리더가 안 되면 복제가 안 되잖아요. 내가 팔이 날리는 본점이면 복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세일즈맨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라고, 저희가 서울 랠리 할 때 제가 인사이트 많이 받은 믹스의 작가님이 와서 해주시더라고요. 되게 인사이트가 큰 말이었어요. 전 일단 정말 4년째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고 그걸 피드는 아니고요. 스토리에 다 노출하고 있어요. 저는 원래 낮 12시에 아이랑 같이 일어나가지고 하루에 한 2끼 정도 대충 챙겨 먹고 늦잠 자고 하루가 짧은 사람이었는데 4년째 미라클 모닝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뭐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뭐 9시에 일어나는 게 그렇게 힘들잖아요. 회사 다닐 때. 근데 이제 뉴스킨 하면서 사실 그보다 더 일찍 일어나거나 더한 것들을 하면서도 싫지 않고 행복한 이유는 뉴스킨이 나에게 내 삶을 바꿔줄 수 있는 도구라는 확신이 나를 가슴 뛰게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저희 딸도 잠이 진짜 많은 친구인데 어디 여행 간다 그러면 귀신같이 6시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게 설레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아무리 늦잠 자는 아이도 소풍 가는 날 일찍 일어나는 것처럼 저는 진짜 내가 뛰고 싶고 움직이고 싶은 목표를 정할 줄 알아야 그냥 그 주도적인 목표 설정과 주도적으로 하는 행동이 복제되고 그때 조직이 커진다고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팀 내에서 이제 하는 얘기는 9시 전에 아침 루틴을 안 끝내고 막 10시, 11시, 12시까지 막 책 읽고 있고 막 안 나가고 그럼 저는 ES 4분 면적의 마인드로 뉴스킨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좀 미라클 모닝까진 아니더라도 미타임을 조금
직장인들도, 여의도에 출근하는 직장인들도 새벽 4시에 러닝한 다음에 6시에 공부하고 7시에 출근하더라고요. 그만큼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통제를 하고 있고요. 정말 개인 시스템이 완성된 사람은 나를 움직일 간절하고 구체적인 목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 시스템이 완성되지 않으면 내가 간절하고 구체적인 목표가 생기더라도 그걸 이룰 수 있는 실력과 태도와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인스타그램 그냥 하는 거 아니고 카피라이팅과 인사이트 정리를 위해 매일 메모해요. 매일. 아이폰으로 매일 메모하고요. 유튜브도 300명으로 시작해서 한 달 만에 내가 이제 제 파트너들한테 이제 약속한 게 있어서 쇼츠를 도전해서 또 한 달 만에 1000명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쇼츠는 그냥 이제 꿀팁을 잠깐 드리자면 너무 쉬워요. 썸네일 잘 정해가지고 한 가지로 계속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로는 뷰티를 하고 있고요. 이걸로 사실 문의가 진짜 많이 오는데 클로징으로 잘 연결은 솔직히 잘 안 돼요. 근데 더 많이 해보고 더 많이 지속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신영태 사장님도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제목을 잘 보세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TRMI, 신영태 사장님. 소비자들은 몰라요. 신영태가 누군지. 그렇기 때문에 아빠 맞잖아요. 아빠. 누군가의 아빠시잖아요. 뭐내 아빠라고는 안 했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뉴비트 타고 사실 심박수 올리고 뭐 제대로 된 운동을 해야 된다. 뭐 어머니들 뭐 나는 2만 보씩 걷는데 살이 안 빠져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타겟팅해서 바이럴하고 싶어서 이걸로 뉴비트도 유통됐고 이게 터지면서 TR90, TR미가 되게 많이 연결됐던 것 같아요. 이거는 완전히 제가 그냥 재능 기부한 건데 이건 글이 진짜 많아요. 영상은 짧고 글이 길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고 양질의 글이 있기 때문에 억으로 당했다는 생각을 안 해요, 소비자들이. 이걸로 TR미가 터졌어요. Stop weak. 7대에서 도와줘 7에서 비례하면 girlfriend cheating on me. She's a cat. It's been a way. 그래서 여기서 살 안 빠지는 8가지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8가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제품이 TR미다. 까지 와서 이제 클로징 됐던 거고. 이거는 그거예요. 아, 나는 요리하는 것도 올리고 싶은데. 그러면은 다이어트 하는 사람을 타겟팅해서 맛있게 먹고 싶은 사람이랑 연결해가지고 올려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요리도 다이어트, 식단 말고 식사하세요라는 카피라이팅 문구로 제가 또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궁금해서 검색해봤는데 대부분의 핵심 키워드에 제 거가 절반 이상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노출되기까지 그냥 된 게 아니라 진짜 피똥 싸는 기간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책을 많이 읽고 좋은 강의를 진짜 많이 들으시잖아요. 뉴스키너들보다 더 열정 있고 열심히 사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독서 미팅 할 때도 느꼈는데 책을 읽고 그 안에서 보고 깨달은 걸 다들 본계적 하시나요? 저희 팀은 이제 본계적을 해왔었는데, 보고 깨달은 걸 내 생각으로 정리하고 확장해서 나의 언어로 말할 줄 아는 게 돼야 저는 SNS든 사람을 만나서 뭐 대화를 하든 그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생각을 글이나 말로 표현할 줄 모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글 쓰는 연습을 많이 하라고, 일기를 쓰라고 제 파트너들한테 되게 많이 강조를 하는데, 어쨌든 내가 표현하고 싶은 언어로 재창조 해낼 줄 알아야 사실 SNS든 뭐든 잘 되는 것 같고, 브랜드는 사실 잘 만들어진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 가짜가 있으면 어차피 만나서 다 들통나고, 우리는 만나는 일이잖아요. 공감대 서클을 누가 더 많이 확장하느냐의 게임인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그리고 그 두 개를 합쳐서 내가 타인이나 세상에 뭘 기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면 그 세 개가 잘 믹스가 돼서 사람들이 원하는 걸 차릴 수 있는 브랜드가 완성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얼마 전에 제가 그 저희 팀 내 시스템 컨텐츠 데이에서 해봤더니 좋아하고 잘하고 기여할 수 있는 걸 굉장히 추상적인 걸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람들과 진심을 나누고 싶대요. 기여하고 싶은 거에. 진심을 주고 싶고, 자기를 뭐 바로 세우는 걸 주고 싶고, 이런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일단.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네.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믹스라는 단어를 지금 40분 동안 하면서 되게 많이 썼는데, 이 사람 걸 너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6년째 연애 중인 22살 여자입니다. 17살에 만나 헤어짐 없이 22살이 되었고 서로에게 성장의 계기와 목표가 되어주며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대 중반을 향해 가는 시점에서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한 것도 상대에게 받는 사랑이 변한 것도 아니지만 순수하게 사랑하기 시작했던 그때와는 다르게 현실을 자꾸 보게 되는 지금의 제 모습이 너무 달라진 것 같아요. 연애를 끝내고 싶진 않고 그렇다면 제 생각을 바꿔야 할 텐데 저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연애를 해야 할까요? 식탁에 당연하게 있는 거 있잖아. 김치. 자기도 그게 당연한 거야. 세상에 영원함, 초심 이런 건 없어. 그건 도태를 예쁘게 포장한 것 뿐이야. 배경이 바뀌는데 자기만 그대로면 그건 뒤처지는 거야. 초심이 아니고. 과거의 자기는 순수할 수 있는 나이였으니까 그럴 수 있었던 거고 지금은 지금의 나로 현실을 살아야지. 잘 고민해봐. 고민 그만. 진짜 신박하죠? 요리를 하는 유튜버인가 했는데 막 요리를 하면서 갑자기 고민을 읽어주면서 마지막에 저는 이 사람 철학자라고 생각해요. 본인의 생각을 진짜 그 상대방의 마음을 파고들면서 굉장히 철학적으로 고민 상담을 해주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가만히 식탁에 앉아가지고 컷 편집이 현란하지 않고 뭐 옷차림을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어떻게 상담 실장처럼 앉아가지고 진짜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사람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컨텐츠를 여러 가지를 믹스해서 만든 거예요. 이 사람 요리도 잘하고 아마 들어주는 거 잘할 거고 책도 많이 읽을 거고 글도 많이 쓸 거고 그 모든 것들 본인이 잘하는 거를 믹스해서 기여하는 모습에서는 되게 많은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또 이제 뭐 곁들여서 여담이지만 하고 싶은 말은 저는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 거를 보지 않아요. 하루에 2시간 정도 릴스나 쇼츠를 보는 과정을 거치는데 미안하지만 뉴스키너들끼리 팔로우하고 뉴스키너들끼리 소통하는 건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라면 나를 굉장히 소모시키는 일이 아니라 과정도 결과도 즐겁게 하고 싶어요. 다 그것 때문에 뉴스킨을 선택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벌어야 되는 돈이라면 저는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다주는 형태의 돈, 그러니까 시스템 소득을 정말 벌고 싶거든요. 근데 뉴스킨도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안에서 뉴스킨도 즐겁고 행복하게 하지 않으면 모든 게 노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좀 지속할 수 있는 컨텐츠를 찾고, 좀 과정도 결과도 즐겁게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방식을 찾는다면, 저는 나의 비즈니스가 좀 잘 확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키고 싶은 가치들 중에 가족이라는 가치가 굉장히 큰데요. 저는 삶이 동그라미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삶이라는 동그라미가 있는데, 뭐 건강, 뭐 나의 성장, 가족과의 시간, 뭐 기여, 봉사, 즐거움, 재미, 뭐 여러 가지 영역들이 삶을 감싸고 있잖아요. 근데 뭐 하나만 있어도 안 되고 어떤 영역이 0이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만 있고 나머지가 빠그라지면 그 동그라미는 굴러가지 않는데 저는 내가 지키고 싶은 가치들을 그래도 사람의 모습으로 지킬 수 있게 도와주고 행복하다고 행복하다고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이 비즈니스가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도 했던 얘긴데요. 사실 브랜드는 잘 만들어진 진실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핵심 가치와 Y가 명확하지 않으면 뉴스킨을 잘하기 위한 도구로서 SNS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말을 하든 내 핵심 가치가 명확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얘가 자꾸 딴소리 하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켈리체 웰시킹 세계도 있고 검색을 하면 인생 핵심 가치라고 치면 표기할 수 있는 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서 마음에 드는 거 다 체킹하시고 10개 고르고 5개 고르고 해서 사장님들의 핵심 가치를 골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핵심 가치가 아니고요. 이게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 그리고 내가 어떤 의사결정이나 일을 선택할 때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 그게 핵심 가치거든요. 그래서 한번 5가지 정도 핵심 가치를 잘 정리해 보시면 나의 Y랑 잘
이렇게 결합해서 또 좋은 브랜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제가 결국에 인스타그램으로 보여주고 싶은 저의 모든 뭐 다이어트, 웰니스, 뷰티 그리고 온라인 건물주라고 하는 제가 비즈니스를 얘기하는 영역에서도 제가 말하는 키워드는 딱 하나예요. 내 스스로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나는 확장시키고 싶다. 인파워미가 저는 그 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는 건 자유입니다. 누구도 저와 제 사람들을 건들지 못하도록 제 말, 행동에 힘이 실리고 어떠한 부당함도 누군가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제 삶의 주체가 저인 게 당연한 소신의 대가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너무 소름 끼치게도 제가 정말 뻥이 아니라 2015년부터 육아일기를 쓰면서 써왔던 글의 내용이 이 내용이거든요. 전 그래서 뉴스킨을 만났다고 생각해요. 정말 내 소신의 대가가 없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 다 지킬 수 있는 그 선택의 자유가 큰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뉴스킨을 선택했고, SNS 또한, 제 브랜딩과 마케팅 또한 정말 내 스스로에게 인파워밍하고 누군가에게 인파워링 해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건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부족한데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시간이었죠. 네, 정말 저도 들으면서 1000% 만프로 공감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마케터로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고, 계획과 그리고 실행을 하셨는지 정말 찐으로 느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품에 대한 확신, 그리고 회사에 대한 확신,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으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그 불씨를 나눠주시는 홍선희 사장님, 오늘 저희 히말라야 그룹에도 엄청난 인사이트를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지금 채팅창이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까지 난리가 난 적이 있나 싶은데요.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하는 뉴스킨, 여러분의 브랜딩을 어떻게 표현해서 어떻게 알릴지 고민을 해보고 적어보고 또 직접 실행해보는 그런 한 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강사님 홍선희 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히말라야 웨비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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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